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론을 공부를 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을 실전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항상 문제 풀기 전에는 이론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론을 배웠다면 이제는 반대로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정리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기출문제 출제를 했던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과연 내가 공부했던 부분이 본 시험에서 출제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거를 예측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입니다. 이 절차법은 법의 개정이 흔하게 있지 않습니다. 1년에 한 개의 조문 정도 있을똥말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개정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번 출제됐던 문제가 계속 출제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문장의 글자만 바꾸겠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핵심이 무엇이냐죠? 제가 만약 출제위원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답을 만들겠다. 그래서 수험생들의 변별력을 테스트하겠다, 이런 입장이 되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풀게 되는 이 기출 문제는, 문제집은 최근 5년 동안에 기출 문제를 심도 있게 정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34회 시험에 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10개년 기출 문제를 최신 경향의 응용 문제로 재구성을 했다.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고, 절차법은 법의 개정이 잘 없어요. 한번 나왔던 지문이 계속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34회 시험에 저는 합격을 해서 그 합격증을 가지고 인생 이모작을 멋지게 펼쳐갈 수 있도록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 그럼 공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죠. 그 알려주는 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두 가지. 하나가 등기법, 하나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로 들어갈 때 이렇게 딱 합니다. 처음에 지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적이 무엇이냐 이러면은 자 이렇게 합니다.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에요.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하면은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 등록에서 출제인이 출제를 하는 거예요. 33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이제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1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거는 여기 1번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죠. 등록. 이 등록은 국가가 합니다. 국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해요. 여러분들 지적은 행정부 소속이죠. 그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고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고 그 아래에
장관들이 있죠. 그죠?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에 관한 담당자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곧 국가입니다. 국가.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다 했죠. 했다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영원히 그대로 있느냐, 변하느냐? 변하죠.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그랬죠. 그럼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잡는 게 신청 아니면 직권으로 한다. 여러분들 이 신청이라는 거는 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러면 신청 아니면 직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이동 신청은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지적소관청이죠.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자 여기서 다시 돌아가면 토지 이동은 신청 아니면 직권이에요. 그럼 여기서 신청이라면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절차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제일 먼저 계획 수립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면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니까 조사를 하고 조사부를 작성을 하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장부를 정리한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러면은 자 직권으로 조사 청량할 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항상 출제는 이것을 갖고 출제를 하더라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 수립은 시군구별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여러분들 시군구는 바로 이해가 됩니다. 왜? 지적에 관한 업무를 지적소관청이 보잖아요. 그죠? 이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 구청장이잖아요. 따라서 계획 수립도 시군구별로 한다 이 말.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그 아래 단계인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올해 있잖아요. 33회 출제가 이거예요. 자, 또 그대로 출제했어요. 보면은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때 수립해야 할 계획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 수립은 재료죠. 기억은 시군구별로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읍면동별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토지의 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내놨죠. 자, 1번에 보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맞았죠?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토지의 표시고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죠. 그죠? 변했다면은 토지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지적소관청입니다. 그러면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토지 이용이라면 X죠. 그죠?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여러분들 토지 이동을 이용 글자 하나만 탁 바꿔서
정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했죠. 수립했다면 조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사부를 작성을 할 것이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지력 공부를 정리한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4번입니다. 그죠? 4번에 보니까 지력소관청이 직권에 한 토지의 조사 등록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정답은 2번이죠. 2번. 여러분들 보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예요. 조사. 그 다음에 조사부 작성이에요. 마지막에 지적 정리 결의서입니다. 결의서. 이것을 보고 장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계획 수립, 두 번째 조사, 세 번째 조사부 작성, 네 번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에 장부를 정리하게 되죠.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다면 자,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죠. 모든 토지는 지도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요.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변했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는 것은 신청을 하느냐 직권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신청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수립하여야 할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자 보세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조사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마지막에 지력 공부 정리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양입지입니다. 그죠? 먼저 풀어놓고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과수원의 면적이 5,000제곱이고 유지의 면적이 450제곱인 경우에 양입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입할 수 없다. 조금 이따가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과수원의 면적이 4,000제곱이고 유지의 면적이 331이죠. 그죠? 그러니까 330제곱미터는 평으로 치면 100평입니다. 100평 이상 되면 양입할 수 없다. 그래서 1번, 2번은 양입이 안 돼요. 그럼 3번에 보니까 과수원의 면적이 3,000이고 유지의 면적이 301이죠. 그죠? 이거는 10%를 초과하면 양입할 수 없다. 주된 토지의 면적과 종된 토지의 면적이 있었을 때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면 양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4번에 보니까 과수원의 면적이 2,000제곱이고 유지의 면적이 220제곱이죠. 역시 10%를 초과했기 때문에 양입할 수 없다. 그러면 5번을 보니까 과수원의 면적이 1,000이죠. 유지의 면적이 100이죠. 100이니까 10%입니다. 그죠? 초과가 아니에요. 초과는 101부터가 10% 초과죠. 그죠? 그럼 이거는 1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입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출발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 토지는 지목이 있죠. 지목은 일필, 일목의 원칙입니다.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한 개가 돼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한 필지에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한 개만 해야 됩니다. 그럼 이 한 개만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지목, 흔히 말하는 주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죠? 그럼 여기 보니까 주된 토지가 있고 종된 토지가 있죠. 그럼 항상 주종의 관계, 종은 주를 따라간다. 그러면 양입의 제한입니다. 양입의 제한. 자, 보세요. 종된 토지의 지목이 되는 양입할 수
없다. 여기서 여러분들 대이라면 이 세 가지를 한번 볼까요?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있죠.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있죠. 묘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있죠. 그러면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에 가면 관리사무소 있죠. 이런 거는 양입할 수 없다 이 뜻이죠. 자, 그림으로 통해서 확인을 해본다면 여기에 과수원이에요. 그럼 과수원의 면적이 3,000제곱입니다. 이때 과수원 안에 집이 있죠. 이게 지목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과수원이 주가 되는 것이고 이 집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필일목이니까 주된 용도에 따라가거든. 그럼 이걸 과수원으로 양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소리예요. 안 하죠. 저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은 독자적인 지목이 대가 됩니다. 그래서 대는 양입할 수 없다 이러면 돼요. 자, 두 번째.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면적이 10%를 초과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과수원의 면적이 3,000이죠. 그죠? 유지의 면적은 301이죠. 그러니까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면적의 10%를 초과하면 양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할 때 분할해서 독자적인 지목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은 자, 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양입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 330까지는 양입이 되는 겁니다. 330을 초과하면 양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입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대 10% 초과,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330까지는 양입이 되는 거죠. 331부터는 양입할 수 없다. 여러분들 330제곱은 100평입니다. 100평이 되면 면적이 넓은 거예요. 그때는 양입을 안 하고 분할해서 독자적인 지목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지적 파트를 배우고 있고 지적의 1장은 토지의 표시를 배우는 겁니다.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그죠? 그러면 소재는 법에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분부터 언급을 하죠. 그러면 지분에 관한 문제를 풀러 가볼게요. 이 지분에 관한 문제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30%입니다. 그런데 최근 4년 동안 출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34에는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으로 가볼게요. 자, 보세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는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인다. 그럼 만약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내면 앞에 하면 O, 뒤에 하면 X, 산 하면 O, 임하면 X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두 번째,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 아주 중요한 문구죠. 그죠? 그러면 북서에서 남동은 O, 북동에서 남서는 X, 남동에서 북서는 X 이렇게 글자를 바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번은 본번과 부분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분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고 의로 잃는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4번에 지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X죠. 그죠?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에 지번 부여 지역별로. 이 지번 부여 지역별이라는 게 동리죠. 그죠? 그래서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하죠.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5번에 분할의 경우에는 최종 부번, 다음 수모부터 부번. 분할은 필지가 늘어나죠. 그죠? 늘어나는 거는 섞이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번을 부여해 가죠. 그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번 지번의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 이 지번을 딱 정리할 때 이 지문 3개와 자, 지금 이 키는 이겁니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 지번 부여 지역별이 동리죠. 그죠? 지번을 출제를 하면은 이 지문 4개 중에 반드시 2개 이상은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지적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에 지번을 부여할 때 부여하는 방법, 어디에 무엇을 준용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래 나와 있죠.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래놨죠.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거는 3개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 보니까 지번을 변경, 축척을 변경, 행정구역 개편이죠. 그죠? 이 3개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이 있었을 때 지번 부여 방법은 4개입니다. 4개. 하나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하나는 분할, 하나는 합병, 하나는 지적 확정 청량이에요. 그럼 여기서 키를 딱 보세요. 자, 이 3개가 나오죠. 이걸 법에 어떻게 나오느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결론은 이 3개는 이 방법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따라가니까 종전지번 중 뭐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냐? 본번입니다. 본번. 그런데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 문구를 갖고 시험에 출제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노란 글자 있죠. 이 색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번입니다. 그죠? 지번 부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저거.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봅니다.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고 보는 3개,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도공부, 반출, 이 3개를 기억합니다. 이번에 분할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맞죠? 그죠? 여러분들 그냥 쉽게 표현해보면 이 논리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었죠. 자, 다시 표현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됐죠. 만약에 여기가 100번지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 그럼 이걸 분할을 하면은 어디가 100이고 어디가 100의 1이냐. 건축물이 있는 곳이 100이고 여기가 100의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분할할 때는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그래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3번에 합병의 경우에는 최종 순위 중 O다, X다, X죠. 그죠? 합병은 최종 순위가 아니고 선순위죠. 선순위.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지번이 있다면 본번 중 선순위 앞번호를 쓰지 최종 순위는 끝번호죠. 그죠? 그러면 틀렸어요. 최종 순위가 아니라 선순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에 보니까 행정구역 개편, 금방 공부했죠. 앞문제에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지적 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됐죠. 5번에 보니까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부터 본번으로 부여한다. 자, 여러분들 정리를 잠깐 해보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합병을 묻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필지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5필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합병하기 전에는 필지가 5개니까 지번이 5개가 필요하죠. 그런데 합병을 해서 한 필지가 되었다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몇 번을 쓸 거냐? 그는 당연히 본번 중 선순위. 그래서 이거는 부번이 있잖아요. 부번이 있는 거는 먼저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본번을 먼저 사용합니다. 그래서 합병 후의 지번은 7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만약 건축물이 여기에 있다 이 말. 그러면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것은 답은 이겁니다. 신청. 저 토지 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때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이 지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합병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 지번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9번 건축물이 있는 9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건 지번을 공부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지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목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축척 변경입니다. 이 지목하고 축척 변경이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무조건 출제를 합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입니다. 그죠? 보니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곳은 광천지로 한다. 틀렸죠. 그죠? 광천지가 아니라 잡종지로 잡종지. 여러분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핵심은 있잖아요. 용출을 묻는지 운송을 묻는지 이걸 먼저 찾아내어야 돼요. 그래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 솟아나는 곳은 광천지입니다. 광천지. 운송하는 것은 자 보세요. 잡종지입니다. 잡종지. 광천지가 아니에요.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운송하는 곳은 이래냅니다. 광천지로 한다면 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면 O죠.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는 말은 광천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니라면 무엇인데? 그게 바로 잡종지다. 그러니까 이 문구에 광천지로 한다면 X,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면 O, 잡종지로 한다면 O 이렇게 기억해두면 돼요. 우리 지목 중에 가장 중요한 지문은 바로 이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등 즉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X죠. 그죠? 대죠. 그죠? 그래서 좀 전에 양입할 수 없는 것 3개가 있습니다.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인 지목이 대가 되죠. 그죠? 그럼 3번에 보니까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고적 기능을 위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틀렸죠. 그죠?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키를 잡을 것이냐면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사적지입니다. 그런데 학교 안에 공원 안에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는 사적지냐 사적지에서 제외하느냐죠. 학교 안에 즉 성균관대학교는 학교용지죠. 성균관대학교 안에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걸 명륜당이라고 하죠.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안에 명륜당의 지목은 사적지냐 학교용지냐 학교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용지입니다. 사적지가 아니에요. 자, 종교용지 안에 예를 들어서 속리산, 법주사, 경내에, 보물, 쌍사자, 석 등의 지목이 무엇이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사적지냐 종교용지냐 법주사 안에 있죠. 그러면 사적지가 아닙니다. 종교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치수, 저수, 수도용지로 한다. 오죠. 여러분들 상수도 정화시설이 있잖아요. 이게 수도용지가 되죠. 그럼 여기서는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5번에 보니까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이래 나오죠. 제가 일정한 궤도는 선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선로는 도로냐 철도용지냐 이 말이죠. 철도용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틀린 것은 일어났죠. 자, 여기서 염전을 묻고 있어요. 염전.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이 제외라는 말이 염전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지목은 공장용지가 되죠. 그죠? 여러분들, 공장 안에서 소금 만들어내는 것은 공장용지지 염전이 아니죠. 염전은 천일제염만 염전이죠. 2번에 보니까 주유소 용지를 묻고 있거든. 다만 일어났죠.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은 주유소 용지냐 공장 용지냐 이 말입니다. 공장 안에 있기 때문에 지목은 공장 용지가 되죠. 그죠? 제외한다. 이게 공장용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 이 지문에 주유소 용지다면 X, 공장용지다면 O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호수, 연못댐, 저수지, 소류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지죠. 유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X죠. 그죠? 유지가 아니라 답이죠. 답. 논이죠. 그죠? 논.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전하고 답의 차이가 있고 답하고 유지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답은 논을 말하는 거다. 그 논을 말한다는 게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이라면 각종의 작물을 재배하는 거는 답이죠. 그죠? 그런데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이러면 전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지라는 거를 여러분들 얘기를 잠깐 보면 일어나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이라면 답이지. 근데 밑에 보니까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이거는 키가 이거죠. 그죠?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잖아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지, 유지. 그래서 배수가 용이한 곳에서 연왕골을 재배하면 답. 배수가 용이하지 않는 곳에서 연왕골이 자생하면 지목은 유지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니까 일반 공중에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 된 토지. 여러분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 된 토지니까 당연히 지목은 공원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인공적인 수로뚝 및 그 부속 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키는 이거죠. 소규모 수로 부지. 소규모 수로 부지가 뭐다? 국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천이 있고 국어가 있었을 때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규모가 크면 하천, 규모가 적으면 국어죠, 국어. 그래서 5번도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 틀린 것은 이렇게 내놨죠. 처음에 보니까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놀이기구죠. 그죠? 놀이기구가 있으면 유원지가 되죠. 그죠? 이번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창고용지가 되죠. 그죠? 3번에 보니까 묘지 안에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X죠. 그죠? 묘지가 아니라 되죠. 그래서 과수원 안에, 목장용지 안에,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의 지목은 독자적인 대.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일정한 궤도, 이게 선로라고 했죠. 그죠? 선로, 기차가 가는 레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도용지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니까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쉽게 표현해보면 양
양어장인데 키는 이거죠. 그죠? 육지에서 고기 잡아야 양어장입니다. 그 만약 해상, 바다에서 고기 기르는 곳은 양어장이 아니에요.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아니니까 지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상이라고 해야 됩니다. 해상으로 가면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네요. 그죠? 지목의 설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에 보니까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부지는 국어로 한다. 맞죠? 그죠? 육상에서 양식하는 곳은 양어장이다. 맞죠? 그죠? 3번에 자 일어나죠. 공은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유원지냐 공원이냐. 여러분들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유원지가 아니라 공원이죠. 공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학교 안에, 공원 안에,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는 사적지냐, 사적지에서 제외하느냐, 제외죠. 그죠? 그래서 공원 안에 문화재는 공원이지 사적지가 아니죠. 그죠? 5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는 폐차장의 지목은 잡종지죠. 잡종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토지의 표시에서 큰 틀은 세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토지의 등록을 배웠고, 하나는 지번을 배웠고, 하나는 지목을 배웠어요. 이제 경계 면적이 남아있죠. 그죠? 잠시 쉬었다가 풀어보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